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촉국 먹고 아그그 1장 한양에서 본 신기한 물건. 옛날 옛적 깊은 산 아래 작은 시골 마을에 복천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복천은 마음씨 착하고 일도 야무져서 마을 사람들에게 늘 인사성 밝은 청년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천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겸해 한양으로 장터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아따, 한양은 진짜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정말 신기하구먼. 복천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장터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한양의 장터에는 시골에서는 본 적도 없는 물건들이 참 많았어요. 유리같이 투명한 병, 반짝반짝한 금빛 단추, 나무로 만든 딱딱한 기계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복천의 눈에 유난히 띈 게 있었어요. 바로 하얗고 기다란 물건, 양초였어요. 복천이 호기심에 쪼그려 앉아 구경을 하자 상인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양초라 하오. 어두울 때 불을 붙이면 환해지지. 그러더니 상인은 성냥을 켜서 양초 끝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파란 불꽃이 일렁이며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마치 마법 같았어요. 복천은 감탄하며 생각했어요. 이런 걸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선물로 딱이겠는걸. 그리하여 복천은 동전을 모아 한아름 양초를 샀어요. 크고 작은 양초를 바구니 가득 담아 등에 지고 시골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답니다. 며칠 뒤 복천은 먼 길을 걸어 마침내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복천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아이고, 복천이 왔는가? 서울은 어땠노? 거기 물건들은 뭐가 다르다더냐? 복천은 웃으며 바구니에서 하얀 양초를 하나씩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건 제가 한양에서 사온 양초입니다. 어두운 밤에 아주 쓸모있는 물건이에요. 다들 하나씩 받아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물건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허허, 이게 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고? 모양은 생선 같기도 하고 뭔가 약초처럼 생기기도 했네. 그런데 복천은 너무 들뜬 나머지 정작 이게 어떻게 쓰이는 물건인지 설명하는 걸 깜빡하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한담? 일단 훈장님께 여쭤보세. 똑똑하신 분이니 뭔가 아시겠지.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 둘 양초를 들고 마을 서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항상 학문을 연구하시는 훈장님이 계셨지요. 2장 훈장의 오답.
마을 사람들은 손에 하얀 양초를 들고 서당으로 모여들었어요. 제일 먼저 도착한 이장은 훈장님께 공손히 인사했지요. 훈장 어르신, 이게 뭔 물건인지 혹 아시겠습니까? 복천이가 한양서 사왔다는데 처음 보는 물건이라 영 생소합니다요. 훈장은 돋보기를 쓰고 하얀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길쭉하고 말랑한데 냄새도 조금 나고 끝엔 시로라기 같은 심지도 달려 있었지요. 나도 처음 보는 물건인데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체면이 안 서겠군. 훈장 채통이 있지 않은가. 그때 훈장은 문득 떠오른 말로 뻥을 쳤습니다. 이것 말이지. 바로 뱅어라네. 아주 귀한 생선이야. 한양 사람들은 이걸 말려서 들고 다닌다지. 마을 사람들은 오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그럼 이건 먹는 건가요? 그렇지. 몸이 허할 때 이 뱅어로 국을 끓여 먹으면 뼛속까지 뜨끈해지지. 어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이게 물고기라 하기엔 냄새도 안 나고 생선 비늘도 없는데요. 훈장은 짐짓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휘휘 저었지요. 그것이 바로 귀한 생선의 특징이라네. 냄새가 없고 비늘도 벗겨서 파는 거라네. 이걸 몰라보다니. 허허허. 훈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전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연 훈장님, 역시 우리 마을의 지혜 덩어리셔. 자, 어여 뱅어로 국 끓일 준비들 하세.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양초, 아니 뱅어를 모조리 모아 솥에 넣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초를 자르자 안에서 흰 덩어리가 툭툭 튀어나왔고 냄비엔 기름이 둥둥 떴지요. 어메, 기름이 많으니 이거 보약이겠구먼. 보약이 따로 있나? 복천이 덕에 몸보신 제대로 하겠네. 3장 촉국의 진실. 이장내 솥에는 하얀 뱅어들이 통통 썰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두부인 듯 기름인 듯 국물은 자꾸만 미끈미끈해졌지요. 마을 부녀회는 들기름 한 숟갈까지 넣어 더 진한 맛을 냈고 마늘 다진 것도 슬쩍 넣었습니다. 냄새는 조금 이상하긴 하네. 그런데 훈장님 말씀대로 보약이라니까 참고 먹어야지 뭐. 이윽고 훈장님이 먼저 한 그릇을 받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여다보자 국물 위에 기름이 동그랗게 퍼져 있었고 그 안엔 흰 덩어리들이 동동 떠 있었어요. 훈장은 체면 때문에 일단 숟가락을 들었지요. 자, 먹어보시게. 이런 게 바로 귀한 맛이라니까. 그렇게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게 뭐지? 뜨겁고 미끄럽고 목구멍이 따끔따끔해.
하지만 훈장은 꾹 참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캬, 아주 진한 국물이야. 원기 회복에는 이만한 게 없다네.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한 숟갈씩 국을 떠먹기 시작했지요. 어라, 이거 왜 이렇게 매끄럽지? 목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삼키기가 영 이상해. 혹시 상한 거 아니야? 누군가 물었어요. 하지만 훈장은 호통을 쳤지요.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야. 이 뱅어국이 바로 그런 것이지. 모두는 끙하며 괴로운 표정으로 국을 꿀꺽꿀꺽 삼켰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눈물을 머금고 국을 다 비웠답니다. 어떤 아이는 콧물이 나고 어떤 할머니는 기침을 콜록콜록 했지만 훈장의 말 한마디에 꾹 참고 먹었지요. 그때였어요. 어르신들 다 여기 계셨네요.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바로 복천이었어요. 복천은 의아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지요.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코를 훌쩍이고 뺨이 벌겋게 달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복천이 자네 덕분이야. 우리가 귀한 뱅어국을 실컷 먹었지 뭐냐. 그래, 하얗고 기름진 물고기, 목이 칼칼해지는 효능도 있더구먼. 복천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뱅어국이요? 설마 그 양초를 드셨어요? 그렇지. 자네가 준 그 물고기 같은 물건. 그걸 훈장님이 알려주셔서 국을 끓였지. 복천은 머리를 싸매고 아이고야 하고 탄식을 했어요. 그건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건 양초예요. 불을 붙이는 초라고요. 그 말에 마을은 조용해졌어요. 4장. 불을 먹었다고 믿은 사람들. 복천은 한숨을 길게 쉬더니 아직 남아있던 양초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보세요. 이건 양초예요. 이렇게 심지에 불을 붙이면 밤에 빛을 밝히는데 쓰는 물건이에요. 복천은 조심스럽게 성냥을 켜고 양초 끝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푸르스름한 불꽃이 살짝 타오르며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어요. 사람들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훈장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요. 이게 음식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도구였단 말인가. 복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그걸 정말 끓여 드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불 붙이는 걸 먹은 거야? 우리 뱃속에서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건 아니지? 복천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행히 사람 몸에서 불이 나진 않죠.
하지만 그 말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벌써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졌지요. 아이고야, 내 배에서 불 날 것 같아. 내 속이 뜨거운 게 그 때문이었구먼. 꺼내야 해, 꺼내야 해. 이거 다 훈장님이 국 끓이라고 해서 먹은 거 아니요. 사람들은 촉국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고 훈장은 뒤로 물러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네. 그게 꼭 생선처럼 생겨서 그런 줄 알고.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사로잡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진짜로 뱃속이 활활 타버릴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훈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 모두 나를 따라오시게. 어서 시냇물로 가서 불부터 꺼야지. 그 말에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 나갔어요. 불부터 꺼야지. 시냇물, 시냇물. 아이부터 어른까지, 심지어는 훈장님의 개까지도 마을을 지나쳐 시냇가로 달렸지요. 시냇가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옷을 걷어 올리고 쿵당 쿵당 전부 물에 뛰어들었어요. 누구는 엉덩이만 담그고 있었고 누구는 무릎만 적셨지만 훈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뱃속에 불이 났는데 어찌 다 잠기지 않고 있나? 머리까지 푹 담가야지. 그 말에 사람들은 결국 머리까지 담갔고 시냇가엔 머리통들만 둥둥 떠 있었어요. 5장 도깨비 퇴치 사건. 그날 저녁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시냇물 위엔 보랏빛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고요? 바로 마을 사람들 전원이 머리만 둥둥 떠 있는 모습으로 시냇물에 잠겨 있었지요. 코는 벌겋고 눈은 동그래졌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속불을 끄는 중이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산 너머에서 지친 걸음으로 길을 걷고 있던 나그네 하나가 시냇가를 지나게 되었어요. 집시내에 먼지를 가득 묻히고 여행자 지팡이를 짚은 그는 시냇가 풍경을 보자 멈칫했지요. 저게 뭐지? 안개 사이로 머리통만 둥둥 둥둥. 나그네는 섬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설마 저건 도깨비물이 아니야? 해질 무렵 물에서 나오는 귀신들이라던데. 갑자기 뒷머리가 쭈뼛해진 나그네는 얼른 주머니에서 부싯돌과 마른 나뭇가지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도깨비는 불을 무서워한다 했지. 이 횃불로 물러가라. 나그네는 횃불을 들고 휘두르며 시냇가 쪽으로 다가왔어요. 물귀신들, 도깨비들, 물러거라. 그 불빛에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불이다 하고 외치며 전부 머리까지 붕덩 담갔지요. 뱃속불이 도로 타오르면 안 돼. 머리 숙여 눈도 감고.
순식간에 시냇물 위에서 머리통조차도 사라졌어요. 이 모습을 본 나그네는 횃불을 치켜들고 씩 웃으며 말했어요. 도깨비 녀석들, 내 불 앞에 무릎을 꿇었군. 역시 불 앞에선 도깨비도 겁쟁이지. 그렇게 만족스레 웃은 나그네는 휘파람을 불며 뒷짐을 지고 길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물속에서 고개를 내민 훈장이 말했지요. 후, 이제 다 꺼졌겠지. 글쎄요. 그런데 훈장님, 그게 정말 불이었을까요? 아니, 그게 말이지. 그게 꼭 불 같긴 했지만 나도 사실은 잘. 순간 마을 사람들의 눈이 쏙 가늘어졌지요. 훈장님, 설마 이번에도 잘 모르시면서 그런 거? 그게 난 학문적으로만 하지만 다행히도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고 모두 무사했답니다. 물론 촉국은 다시는 끓이지 않기로 했고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엔 이런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모르면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자. 괜히 아는 척했다가 촉국 한 사발 먹는 수가 있다. 또 어떤 어른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일렀지요. 국이란 건 꼭 아는 걸로 끓여야 한단다. 그때 이를 겪은 복천이는 그 뒤로 무언가를 나눠줄 때면 꼭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건 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설명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리하여 그날의 촉국 사건은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마을 최고의 웃음거리이자 가장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옛날엔 양초를 국으로 끓여 먹은 마을이 있었다지 뭐냐 하면서 말이에요. 촉국 먹고 아그그 1장 한양에서 본 신기한 물건. 옛날 옛적 깊은 산 아래 작은 시골 마을에 복천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복천은 마음씨 착하고 일도 야무져서 마을 사람들에게 늘 인사성 밝은 청년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천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겸해 한양으로 장터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아따, 한양은 진짜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정말 신기하구먼. 복천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장터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한양의 장터에는 시골에서는 본 적도 없는 물건들이 참 많았어요. 유리같이 투명한 병, 반짝반짝한 금빛 단추, 나무로 만든 딱딱한 기계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복천의 눈에 유난히 띈 게 있었어요. 바로 하얗고 기다란 물건, 양초였어요. 복천이 호기심에 쪼그려 앉아 구경을 하자
상인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양초라 하오. 어두울 때 불을 붙이면 환해지지. 그러더니 상인은 성냥을 켜서 양초 끝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파란 불꽃이 일렁이며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마치 마법 같았어요. 복천은 감탄하며 생각했어요. 이런 걸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선물로 딱이겠는걸. 그리하여 복천은 동전을 모아 한아름 양초를 샀어요. 크고 작은 양초를 바구니 가득 담아 등에 지고 시골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답니다. 며칠 뒤 복천은 먼 길을 걸어 마침내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복천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아이고, 복천이 왔는가? 서울은 어땠노? 거기 물건들은 뭐가 다르다더냐? 복천은 웃으며 바구니에서 하얀 양초를 하나씩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건 제가 한양에서 사온 양초입니다. 어두운 밤에 아주 쓸모있는 물건이에요. 다들 하나씩 받아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물건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허허, 이게 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고? 모양은 생선 같기도 하고 뭔가 약초처럼 생기기도 했네. 그런데 복천은 너무 들뜬 나머지 정작 이게 어떻게 쓰이는 물건인지 설명하는 걸 깜빡하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한담? 일단 훈장님께 여쭤보세. 똑똑하신 분이니 뭔가 아시겠지.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 둘 양초를 들고 마을 서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항상 학문을 연구하시는 훈장님이 계셨지요. 2장 훈장의 오답. 마을 사람들은 손에 하얀 양초를 들고 서당으로 모여들었어요. 제일 먼저 도착한 이장은 훈장님께 공손히 인사했지요. 훈장 어르신, 이게 뭔 물건인지 혹 아시겠습니까? 복천이가 한양서 사왔다는데 처음 보는 물건이라 영 생소합니다요. 훈장은 돋보기를 쓰고 하얀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길쭉하고 말랑한데 냄새도 조금 나고 끝엔 시로라기 같은 심지도 달려 있었지요. 나도 처음 보는 물건인데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체면이 안 서겠군. 훈장 채통이 있지 않은가. 그때 훈장은 문득 떠오른 말로 뻥을 쳤습니다. 이것 말이지. 바로 뱅어라네. 아주 귀한 생선이야. 한양 사람들은 이걸 말려서 들고 다닌다지. 마을 사람들은 오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그럼 이건 먹는 건가요? 그렇지. 몸이 허할 때 이 뱅어로 국을 끓여 먹으면 뼛속까지 뜨끈해지지. 어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이게 물고기라 하기엔 냄새도 안 나고 생선 비늘도 없는데요. 훈장은 짐짓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휘휘 저었지요. 그것이 바로 귀한 생선의 특징이라네. 냄새가 없고 비늘도 벗겨서 파는 거라네. 이걸 몰라보다니. 허허허. 훈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전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연 훈장님, 역시 우리 마을의 지혜 덩어리셔. 자, 어여 뱅어로 국 끓일 준비들 하세.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양초, 아니 뱅어를 모조리 모아 솥에 넣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초를 자르자 안에서 흰 덩어리가 툭툭 튀어나왔고 냄비엔 기름이 둥둥 떴지요. 어메, 기름이 많으니 이거 보약이겠구먼. 보약이 따로 있나? 복천이 덕에 몸보신 제대로 하겠네. 3장 촉국의 진실. 이 장내의 솥에는 하얀 뱅어들이 통통 썰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두부인 듯 기름인 듯 국물은 자꾸만 미끈미끈해졌지요. 마을 부녀회는 들기름 한 숟갈까지 넣어 더 진한 맛을 냈고 마늘 다진 것도 슬쩍 넣었습니다. 냄새는 조금 이상하긴 하네. 그런데 훈장님 말씀대로 보약이라니까 참고 먹어야지 뭐. 이윽고 훈장님이 먼저 한 그릇을 받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여다보자 국물 위에 기름이 동그랗게 퍼져 있었고 그 안엔 흰 덩어리들이 동동 떠 있었어요. 훈장은 체면 때문에 일단 숟가락을 들었지요. 자, 먹어보시게. 이런 게 바로 귀한 맛이라니까. 그렇게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게 뭐지? 뜨겁고 미끄럽고 목구멍이 따끔따끔해. 하지만 훈장은 꾹 참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캬, 아주 진한 국물이야. 원기 회복에는 이만한 게 없다네. 이 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한 숟갈씩 국을 떠먹기 시작했지요. 어라, 이거 왜 이렇게 매끄럽지? 목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삼키기가 영 이상해. 혹시 상한 거 아니야? 누군가 물었어요. 하지만 훈장은 호통을 쳤지요.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야. 이 뱅어국이 바로 그런 것이지. 모두는 끙하며 괴로운 표정으로 국을 꿀꺽꿀꺽 삼켰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눈물을 머금고 국을 다 비웠답니다. 어떤 아이는 콧물이 나고 어떤 할머니는 기침을 콜록콜록 했지만 훈장의 말 한마디에 꾹 참고 먹었지요. 그때였어요. 어르신들 다 여기 계셨네요.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바로 복천이었어요. 복천은 의아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지요.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코를 훌쩍이고 뺨이 벌겋게 달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복천이 자네 덕분이야. 우리가 귀한 뱅어국을 실컷 먹었지 뭐냐. 그래, 하얗고 기름진 물고기, 목이 칼칼해지는 효능도 있더구먼. 복천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뱅어국이요? 설마 그 양초를 드셨어요? 그렇지. 자네가 준 그 물고기 같은 물건. 그걸 훈장님이 알려주셔서 국을 끓였지. 복천은 머리를 싸매고 아이고야 하고 탄식을 했어요. 그건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건 양초예요. 불을 붙이는 초라고요. 그 말에 마을은 조용해졌어요. 4장. 불을 먹었다고 믿은 사람들. 복천은 한숨을 길게 쉬더니 아직 남아있던 양초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보세요. 이건 양초예요. 이렇게 심지에 불을 붙이면 밤에 빛을 밝히는데 쓰는 물건이에요. 복천은 조심스럽게 성냥을 켜고 양초 끝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푸르스름한 불꽃이 살짝 타오르며 방안을 은은하게 밝혔어요. 사람들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훈장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요. 이게 음식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도구였단 말인가. 복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그걸 정말 끓여 드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불 붙이는 걸 먹은 거야? 우리 뱃속에서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건 아니지? 복천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행히 사람 몸에서 불이 나진 않죠. 하지만 그 말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벌써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졌지요. 아이고야, 내 배에서 불 날 것 같아. 내 속이 뜨거운 게 그 때문이었구먼. 꺼내야 해, 꺼내야 해. 이거 다 훈장님이 국 끓이라고 해서 먹은 거 아니요. 사람들은 촉국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고 훈장은 뒤로 물러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네. 그게 꼭 생선처럼 생겨서 그런 줄 알고.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사로잡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진짜로 뱃속이 활활 타버릴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훈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 모두 나를 따라오시게. 어서 시냇물로 가서 불부터 꺼야지. 그 말에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 나갔어요. 불부터 꺼야지. 시냇물, 시냇물. 아이부터 어른까지 심지어는 훈장님의 개까지도 마을을 지나쳐 시냇가로 달렸지요. 시냇가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옷을 걷어 올리고
쿵당, 쿵당 전부 물에 뛰어들었어요. 누구는 엉덩이만 담그고 있었고 누구는 무릎만 적셨지만 훈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뱃속에 불이 났는데 어찌 다 잠기지 않고 있나? 머리까지 푹 담가야지. 그 말에 사람들은 결국 머리까지 담갔고 시냇가엔 머리통들만 둥둥 떠 있었어요. 5장 도깨비 퇴치 사건. 그날 저녁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시냇물 위엔 보랏빛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고요? 바로 마을 사람들 전원이 머리만 둥둥 떠 있는 모습으로 시냇물에 잠겨 있었지요. 코는 벌겋고 눈은 동그래졌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속불을 끄는 중이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산 너머에서 지친 걸음으로 길을 걷고 있던 나그네 하나가 시냇가를 지나게 되었어요. 집시내에 먼지를 가득 묻히고 여행자 지팡이를 짚은 그는 시냇가 풍경을 보자 멈칫했지요. 저게 뭐지? 안개 사이로 머리통만 둥둥 둥둥. 나그네는 섬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설마 저건 도깨비물이 아니야? 해질 무렵 물에서 나오는 귀신들이라던데. 갑자기 뒷머리가 쭈뼛해진 나그네는 얼른 주머니에서 부싯돌과 마른 나뭇가지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도깨비는 불을 무서워한다 했지. 이 횃불로 물러가라. 나그네는 횃불을 들고 휘두르며 시냇가 쪽으로 다가왔어요. 물귀신들, 도깨비들, 물러거라. 그 불빛에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불이다 하고 외치며 전부 머리까지 붕덩 담갔지요. 뱃속불이 도로 타오르면 안 돼. 머리 숙여 눈도 감고. 순식간에 시냇물 위에서 머리통조차도 사라졌어요. 이 모습을 본 나그네는 횃불을 치켜들고 씩 웃으며 말했어요. 도깨비 녀석들, 내 불 앞에 무릎을 꿇었군. 역시 불 앞에선 도깨비도 겁쟁이지. 그렇게 만족스레 웃은 나그네는 휘파람을 불며 뒷짐을 지고 길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물속에서 고개를 내민 훈장이 말했지요. 이제 다 꺼졌겠지? 글쎄요. 그런데 훈장님, 그게 정말 불이었을까요? 아니, 그게 말이지. 그게 꼭 불 같긴 했지만 나도 사실은 잘. 순간 마을 사람들의 눈이 쏙 가늘어졌지요. 훈장님, 설마 이번에도 잘 모르시면서 그런 거? 그게 난 학문적으로만 하지만 다행히도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고 모두 무사했답니다. 물론 촉국은 다시는 끓이지 않기로 했고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엔
이런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모르면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자. 괜히 아는 척했다가 촉국 한 사발 먹는 수가 있다. 또 어떤 어른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일렀지요. 국이란 건 꼭 아는 걸로 끓여야 한단다. 그때 이를 겪은 복천이는 그 뒤로 무언가를 나눠줄 때면 꼭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건 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설명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리하여 그날의 촉국 사건은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마을 최고의 웃음거리이자 가장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옛날엔 양초를 국으로 끓여 먹은 마을이 있었다지 뭐냐 하면서 말이에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